사람은 말입니다. 거창한 점괘를 보지 않아도 아주 단순한 것만 보면 됩니다. 요즘 내 발이 어디에 가장 자주 멈추는가? 이 한 가지만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살게 될지 놀라울 만큼 많이 드러납니다. 잠깐, 당신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가는 곳, 일과가 끝난 뒤 습관처럼 발길이 향하는 곳, 일주일을 돌아보면 당신의 발이 가장 오래 머무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나는 젊은 시절 대구의 허름한 골목에서 작은 상회를 열고 시작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너무 차서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얼얼했지요. 그래도 날이 밝기도 전에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두 손에는 낡은 장부 한 권, 제대로 마르지도 않은 잉크 냄새가 나는 어음을 들고 은행과 관공서를 끝없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나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람의 발이 머무는 자리, 그 자리가 그 사람의 운을 만든다. 나는 늘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이 있는 곳,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 곳,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반대로 헛된 말이 넘치고 시간만 축내고 마음이 흐려지는 자리에서는 오래 머물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디에 발을 두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걸 너무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 나는 대구의 작은 상회에서 수원 공장으로 다시 전자와 반도체 사업으로 삶의 무대를 옮겼습니다. 부지런히 현장을 돌며 수많은 사람을 지켜본 끝에 나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가난을 부르는 장소만 꾸준히 찾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것.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 발길을 나쁜 습관이라고조차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람은 입으로는 멋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다고 말하고 부자가 되고 싶다고 외치고 인생을 바꾸고 싶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운은 입을 보지 않습니다. 운은 늘 그 사람의 발이 어디에 멈춰 서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나는 대구에서 장사를 하던 시절에도, 수원 공장에서 품질 하나로 승부하던 시절에도, 전자와 반도체에 모든 것을 걸던 시절에도 같은 원칙을 지켰습니다. 운이 나아지지 않는 곳에는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시끄럽기만 하고 사람들의 표정이 거칠고 마음이 탁해지는 자리, 한 번에 크게 따보겠다는 욕심이 들끓는 자리, 햇빛도 바람도 생명도 끊긴 막힌 공간, 나는 그런 곳에서 가능한 한 빨리 발을 빼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작은 선택들이 삼성의 길을 바꾸었고 내 인생의 흐름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운이란 거창한 비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오래 서 있을 것인가 라는 아주 소박한 선택에서부터 서서히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평생 전국을 걸으며 장사하고 공장을 세우고 수많은 사람의 부와 몰락을 지켜보며 깨달은 사실 하나를 분명히 이야기하려 합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유독 자주 가는 4가지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4곳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교묘하게 운과 돈을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갉아먹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끝까지 눈치채지 못한 채 평생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냥 다들 가는 곳이니까, 잠깐 스트레스 풀러 간 것뿐이니까, 이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오늘도 발길을 그곳으로 돌립니다. 그러는 사이 통장은 비어가고 마음은 무거워지고 인생의 기회들은 조용히 등을 돌립니다. 습관은 소리 없이 인생을 만듭니다. 좋은 습관은 재산이 되고 나쁜 습관은 인생 전체를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당신이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요즘 어디에 가장 자주 가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당신의 운을 설명해주는 가장 솔직한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아마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분명히 떠오를 것입니다. 아, 나는 요즘 너무 자주 저기 가고 있었구나. 이제 어디부터 바꿔야 할지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 순간부터 들어오는 운의 방향도 조금씩 바뀔 것입니다. 운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이 향하는 방향을 바꿀 때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이건 내 얘기 같다 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 말이 지금 당신 이야기 같다 느껴진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그저 작은 동의의 표시일 뿐입니다. 당신의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앞으로 발길이 향할 곳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채널에서 우리는 앞으로도 운과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이야기를 차분히 그러나 깊게 나누어 갈 것입니다. 이제 준비가 되었다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가난을 부르는 사람일수록 유독 자주 찾는 첫 번째 장소가 있습니다. 아마 당신도 오늘 혹은 어제 다녀왔을지 모르는 곳입니다. 그 첫 번째 장소부터 지금 바로 하나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말입니다. 스스로 단단하다고 믿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훨씬 쉽게 공기에 흔들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속에 섞여 있는 타인의 감정, 마음의 먼지, 조급함의 진동이 우리를 조용히 흔들어 놓습니다. 그 첫 번째 장소가 바로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곳, 즉 감정이 뒤엉킨 공간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 대구시장 한복판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사람들은 억눌린 사정과 짜증을 숨기지 못한 채 서로의 어깨를 밀치며 지나갔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곳은 활기찬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귀 기울이면 그 안에는 각자의 걱정, 욕심, 초조함이 공기 중에 아주 미세한 먼지처럼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걸 매일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강한 사람도 결국 흐려집니다. 평정심을 잃고 쓸데없는 소비가 늘고 집에 돌아오면 괜히 예민해집니다. 나는 그 변화를 내 안에서 직접 겪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람 많은 곳에 오래 머물면 내 마음이 아니라 남의 마음이 나를 흔들기 시작한다. 나는 그때부터 하나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장사를 위해 시장에 가야 한다면 간다. 하지만 그곳에 오래 머무르지는 않는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반드시 마음을 되돌리는 시간을 가졌다. 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고 뜨거운 차 한 잔을 마시고 방안을 정리하며 어지러운 마음을 가라앉히는 작은 의식. 필요하다면 소금을 한 줌 두어 공기를 정화하기도 했다. 이 사소해 보이는 습관이 내 삶을 무너지지 않게 지켜준 귀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 많은 곳에는 또 하나의 무서운 위험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기준이 흐려진다는 것. 줄을 세치게 하는 사람을 보고, 누군가 짐을 아무데나 던져두는 모습을 보고, 욕설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사람을 보고, 처음엔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싶다가도 계속 보다 보면 사람은 서서히 마음속 기준을 잃습니다. 다들 저러는데 뭐. 이 한마디가 스며드는 순간 품격도 흐려지고 운도 함께 무너집니다. 돈이라는 것은 맑고 고요한 마음을 좋아합니다. 탁한 공기, 거친 말, 뒤엉킨 소음이 가득한 곳은 돈의 기운이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이건 미신이 아니라 내가 평생 장사와 사업을 하며 현장에서 확인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사람 많은 곳을 완전히 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서울의 지하철, 버스, 점심시간의 식당, 주말의 마트. 우리 모두는 매일같이 군중 속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사람 많은 곳을 지나왔다면 반드시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아리 마음을 되돌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 몇 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창문을 열어 바람을 통하고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고 어질러진 공간을 가볍게 정리하는 것. 어수선한 세상의 소리가 가라앉고 내 마음이 제자리를 찾는 시간. 이 조용한 물길 하나를 마음속에 흘려보내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에게 금전운은 다시 돌아옵니다. 돈의 흐름은 마음이 잔잔한 사람에게만 오래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더 무서운 군중이 있습니다. 시장은 발로 가야 하지만 이곳은 손가락으로 매일 찾아갑니다. 발걸음은 멈춰 있어도 마음은 수십만 명의 군중 속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수많은 소리, 불만, 분노가 한꺼번에 몰려드는 곳. 바로 스마트폰 속의 또 다른 시장통. 보이지 않는 군중의 공간입니다. 이곳은 실제 시장보다도 마음을 더 빨리 흐리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곳에서 늘 방심한 채로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조금 뒤에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가난을 불러오는 4가지 장소 중 첫 번째,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곳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2번째 장소로 넘어가 봅시다. 여기는 사람을 더 빠르게, 더 깊게 무너뜨리는 곳입니다. 겉은 화려하고 순간의 희망을 주는 듯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서면 운의 숨통이 즉시 끊깁니다. 다음은 당신의 마음을 가장 빠르게 가난하게 만드는 2번째 장소입니다. 사람의 운을 무너뜨리는 2번째 장소. 여기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밝고 사람들을 한순간에 들뜨게 만듭니다. 하지만 문을 닫고 안으로 한 걸음만 들어가면 공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람이 통하지 않고 창문이 없고 사람들의 숨소리와 조급함만 맴도는 곳. 바로 욕심이 한순간에 불붙는 자리입니다. 경마장, 카지노, 사행성 게임장, 빠칭코류 오락장. 이름은 다르지만 속은 똑같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마음을 잃어버리는 장소입니다. 나는 평생 장사와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의 흥망을 지켜봤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곳을 드나들며 행복해진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본질부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원래 땀을 흘리고 머리를 쓰고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어야 들어오는 것입니다. 노력과 시간이 쌓여야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2번째 장소는 그 모든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우연, 탐욕, 타인의 실패 위에 누군가의 이익이 만들어지는 구조. 이곳에는 정직도, 성실도, 축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드러난 욕망만이 서로를 잡아당기며 소용돌이칩니다. 나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재미로 시작했다고 말하던 사람들. 그 말 뒤에는 늘 같은 결말이 뒤따랐습니다. 생활비를 쏟아붓고 빚이 쌓이고 가정이 흔들리고 인간관계까지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꼭 만회하겠다. 그러나 그 말이 나온 순간 이미 더 깊은 구렁텅이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병철이 평생 피했던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방입니다. 나는 어떤 순간에도 내 운명을 운에 맡기는 승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상회를 운영할 때도, 제분제사 공장을 지을 때도, 전자와 반도체에 모든 것을 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곤 했습니다. 그때 반도체 투자는 너무 위험한 결정 아니었습니까? 도박에 가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는 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도박은 준비가 없는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고 투자는 수천 번의 검토와 책임 위에 세우는 결정이다. 나는 한 방을 노린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데이터, 현장 경험, 기술자와 품질 시스템, 그리고 신용이 모두 하나로 모였을 때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것이 도박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욕심이 들끓는 공간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한 번 이기면 날아갈 것 같고 한 번 지면 모든 피가 끓어오릅니다. 평정심은 사라지고 판단력은 무너지고 결국 남는 것은 후회뿐입니다. 가끔 큰 돈을 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행운이 아닙니다. 노력 위에 쌓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그릇이 그 돈을 담지 못합니다. 결국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갑자기 들어온 돈은 갑자기 사라지는 법입니다. 나는 그런 모습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무엇에 기대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어떤 사람은 숫자와 공에 기대고, 어떤 사람은 이번만은 일하는 희망에 기대고, 어떤 사람은 현실을 외면한 채 꿈 같은 한 방을 줬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댈 곳이 필요하다면 그 어떤 도박판에도 기대지 말고 당신 자신의 노력에 기대라. 오늘 읽은 책 한 장, 오늘 쌓은 기술, 오늘 정리한 습관, 이 모든 작은 축적이야말로 진짜 금전운을 붙잡는 힘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조용히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있어야 할 곳은 욕심이 부글거리는 공간이 아니라 마음이 곱게 서는 공간입니다. 돈의 기운은 차분한 마음을 좋아합니다.
두 번째 장소는 그 마음을 가장 빠르고 잔인하게 무너뜨리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욕심이 들끓는 공간을 피하는 것만으로 운이 살아날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장소는 욕심보다 더 조용하고 더 깊게 운을 막아버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람의 활력과 판단을 서서히 가두어버리는 공간입니다. 지금부터 그 세 번째 장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장소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누구나 하루 중 상당한 시간을 보내고 특별히 해로운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곳은 사람의 기운을 가장 조용하게, 가장 깊게 갉아먹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의 공기가 막히는 순간 마음도 막히고 운도 함께 막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공장과 사무실, 그리고 직원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때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서류도, 기계도, 실적표도 아니었습니다. 그 공간에 바람이 도는가, 햇빛이 닿는가, 생명이 살아있는가, 이 세 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의 흐름은 곧 사람의 마음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창문 하나 없이 벽으로 둘러싸인 방, 오랫동안 환기되지 않아 눅눅한 냄새가 스며 있는 사무실, 빛도 바람도 닿지 않는 창고 같은 공간. 이런 막힌 공간에서 오래 머무르면 누구라도 활력을 잃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이유를 자기 탓으로 돌린다는 점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욕이 없을까?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될까? 왜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질까? 그러나 그 원인은 성격이 아니라 공간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강한 사람도 1년 내내 햇빛이 들지 않는 방에서는 기운이 가라앉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바람이 통하지 않는 공간에서는 사고가 답답해집니다. 아무리 성실한 사람도 공기가 무거운 방에서는 눈빛이 흐려집니다. 나는 수원 공장을 세울 때도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이 바람길이었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들어와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햇빛이 어느 시간대에 어떤 각도로 들어오는지, 이것을 제대로 잡지 못한 공장은 품질도, 사고도, 사람의 태도도 금방 흐트러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삶도 그렇습니다. 공간이 막히면 마음도 막히고 마음이 막히면 운도 막힙니다. 가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도 사무실도 다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다들 잘 살지 않느냐고. 그러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집은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일 수 있고 빛을 받아들일 수 있고 공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작은 움직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창문을 열지 않고 퇴근하고 돌아와도 불만 켜고 방은 며칠 동안 정리되지 않은 채 어둡게 쌓여갑니다. 이러면 공간은 금세 탁해지고 그 탁함이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고 답답한 마음은 결국 돈의 흐름까지 틀어지게 합니다. 세 번째 장소가 위험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하지만 사람의 마음과 운을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약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공간이든 기운을 되살릴 방법은 있습니다. 문을 열어라. 바람이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공기는 달라진다. 햇빛을 들여라. 창문 근처를 정리하면 작은 빗줄기 하나가 마음을 밝혀준다. 공기를 움직여라. 선풍기라도 틀어 공기가 돌게 하면 기운이 살아난다. 쌓여있는 물건을 정리하라. 공간이 열리면 마음도 열린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공간을 단순히 쉬는 곳이 아니라 기운을 다시 만드는 장소로 바꾸는 것이다. 운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바로 이 조용한 공간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돈의 흐름은 사람의 마음이 열려 있을 때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마음은 공간이 열려 있을 때 다시 살아난다. 막힌 공간에 오래 있으면 사람은 시야가 좁아지고 감정이 무거워지고 판단은 느려지고 기회가 와도 잡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작은 빛과 바람을 선택하는 순간 막혀있던 운도 다시 움직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장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장소는 이보다도 더 은밀하고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에서는 생명이 완전히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한 공간에서 생명이 사라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곳에서는 운도 함께 숨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네 번째 장소를 이야기해 봅니다. 여기는 당신의 마음과 금전운을 가장 조용하게, 그러나 가장 강력하게 약하게 만드는 자리입니다. 네 번째 장소는 눈에 보이는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가면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조금 지저분하네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지액은 무심함이야말로 사람의 운을 가장 조용하고 가장 깊숙하게 무너뜨리는 씨앗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이 멈춘 자리, 쉽게 말해 시든 화분이 놓인 공간입니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무실과 집을 방문했습니다. 직원들의 책상, 임원들의 응접실, 공장 사무동, 회의실, 휴게실. 그런데 신기할 정도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식물이 잘 자라는 공간은 공기가 부드럽고 사람들의 표정도 밝고 일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풀렸습니다. 반대로 식물이 시들어 있거나 완전히 죽어 있는 공간은 설명하기 힘든 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도 이유 없이 피곤해 보이고 표정은 굳어 있고 대화는 짧아지고 집중은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물을 안 준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든 화분은 그 공간의 기운이 멈췄다는 신호입니다. 공기가 돌지 않고 마음이 무겁고 생각이 쌓여 정체된 공간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존재가 바로 식물입니다. 생명은 기운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억지로 웃을 수 있지만 식물은 기운이 막히면 바로 몸으로 드러냅니다. 나는 여러 임원들의 집을 방문했을 때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실 한쪽에 축 늘어진 화분, 책상 위에서 잎이 말라가는 작은 식물,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화분 하나가 그 집 전체의 흐름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시든 화분을 그대로 두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시들어가도 그대로 둔다는 점입니다. 돈이 줄어도, 관계가 틀어져도, 몸이 피곤해도, 일이 꼬여도 그 변화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채 일상 속에 묻혀 흘려보냅니다. 시든 화분은 단순히 식물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관심과 정성이 멈췄다는 뜻이고 그 마음의 에너지가 고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나는 직원들의 사무 공간을 돌아볼 때마다 가장 먼저 식물을 확인했습니다. 식물이 잘 자라는가, 잎이 살아있는가, 햇빛이 닿는가, 공기가 흐르는가. 이 질문만으로도 그 직원의 마음 상태, 사무실의 기운, 그리고 그 공간의 성과가 어느 정도 보였습니다. 왜 생명을 돌보는 습관이 중요한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명을 돌보는 사람은 일도 섬세하게 돌보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부드러워지고 돈을 다루는 마음도 안정됩니다. 반대로 생명을 방치하는 사람은 생활 자체가 점점 엉키고 마음도 무거워지고 돈의 흐름까지 함께 막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시든 화분을 보았다면 그 순간 바로 정리하십시오. 미련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창문을 열어 공기를 바꾸고 빛을 조금이라도 들이십시오. 불필요한 물건을 치워 공간에 숨을 돌게 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식물을 들이되 그것을 장식품이 아니라 생명으로 대하십시오. 물을 줄 때 잠시 멈추는 마음, 잎의 변화를 살피는 눈길 먼지를 털어주는 손길. 이 작은 정성이 그 사람의 말투를 바꾸고 소비 습관을 바꾸고 인간관계를 바꾸고 금전운의 흐름까지 바꿔놓습니다. 생명이 숨 쉬는 자리에서 운도 함께 숨을 쉽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생명이 멈춘 공간에서는 어떤 운도 자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 번도 시든 화분이 놓인 공간에서 사람의 운이 번창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네 가지 중 세 번째와 네 번째까지 확인했습니다. 사람 많은 곳, 욕심이 들끓는 곳, 막힌 공간, 그리고 생명이 죽은 공간.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이 네 가지 말고도 현대인의 운을 조용히 갉아먹는 새로운 공간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발로 가는 공간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눈으로, 마음으로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사람은 시장을 지나며 감정의 먼지를 마시기도 하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속에서 더 많은 먼지를 들이마십니다. 지금부터 그 5번째 공간을 다루겠습니다. 아마 당신도 오늘 여러 번 드나들었을지 모릅니다. 5번째 장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발로 가지 않아도 되고 문을 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어느새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은 시장보다, 직장보다, 사람 많은 거리보다 훨씬 빠르게 마음을 흐리고 운을 떨어뜨립니다. 그것은 바로 스마트폰 속에 만들어진 또 하나의 군중 공간입니다. 현대인은 예전보다 사람 많은 곳을 덜 찾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루 종일 군중 속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눈앞이 아닌 화면 속에서, 입소리가 아닌 댓글과 소문으로, 시장의 소란이 아니라 수만 명의 감정이 얽힌 디지털 소음 속에서 나는 요즘 사람들을 보며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식당에서, 심지어 집에서 쉬는 시간에도 사람들은 전부 스마트폰 안에 군중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많이 마시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감정입니다. 뉴스 제목 하나가 불안을 넣고 댓글 몇 줄이 짜증을 넣고 익명의 비난이 마음을 자극합니다. 그 감정의 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을 가장 빠르게 흐립니다. 예전 대구시장에서는 사람들이 몸을 부딪히며 소리를 지르던 탓에 그 공기가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속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더 교묘하게 사람을 흔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경계심을 거의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쉬려고 열었는데 오히려 마음이 피곤해지고 잠깐만 보려고 했는데 어느새 30분, 1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정서의 탁함입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 이 공간은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화면 속 정보와 의견들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불만, 불안, 분노가 마치 자신의 감정처럼 새우며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판단력이 흐리고 불필요한 소비가 늘어나고 하루의 기운이 무겁게 시작됩니다. 나는 여러 직원들의 일상을 관찰하면서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아침에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먼저 보는 사람은 하루 내내 긴장도가 높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며 결정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반면 아침을 조용히 시작하는 사람, 차 한 잔을 마시며 짧은 독서를 하거나 산책을 하는 사람은 마음의 출발선 자체가 달랐습니다. 평정심이 유지되고 하루의 흐름도 부드러웠습니다.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을 먼저 받아들이느냐였습니다. 사람 많은 시장에서는 소리가 마음을 흔들고 스마트폰 속 군중에서는 글과 영상이 마음을 뒤흔듭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이 쌓일수록 사람의 운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흐려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아침 첫 화면이 뉴스나 댓글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루의 시작은 마음을 깨끗하게 열어야 합니다. 둘째, 정보를 먹는 것도 식단처럼 관리해야 합니다. 먹을 수 있다고 다 먹지 않는 것처럼 볼 수 있다고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정서적으로 탁한 공간을 지나왔다는 느낌이 들면 바로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창문을 열거나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조용한 음악을 틀어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디지털 공간 역시 공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그 공기를 매일 들이마시면 마음의 결도 바뀌고 삶의 선택도 바뀌고 돈의 흐름도 바뀝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5번째 장소가 무서운 이유는 그곳에는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익명성은 사람들의 감정을 거칠게 만들고 그 거친 감정이 공기처럼 떠다니며 화면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사실을 알았다면 오늘부터라도 마음이 맑아지는 공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대인이 자주 드나드는 또 다른 위험한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곳은 말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겉으로는 편안해 보이지만 사람의 운을 가장 빠르게 가난하게 만드는 공간. 대화의 내용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자리입니다. 지금부터 6번째 공간을 이야기해봅니다. 아마 당신도 주말마다
혹은 퇴근 후 자주 찾는 곳일지도 모릅니다. 여섯 번째 장소는 사람에게 가장 익숙하고 그래서 가장 경계하기 어려운 공간입니다. 술자리가 그렇고 카페 구석자리가 그렇고 회사 근처 식당 한쪽 테이블이 그렇습니다. 겉으론 편안해 보이고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공간은 사람이 가진 운을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조용하게 소모시키는 자리입니다. 바로 말이 가난해지는 자리. 다른 말로 하면 불평과 비교와 뒷담화가 쌓이는 자리입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지켜보며 한 가지 확실한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운은 노력에서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말에서 먼저 무너진다. 술자리에 앉아 회사 욕을 하고 카페에서 친구와 남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고 저녁마다 모이는 단톡방에서 세상 탓, 사람 탓, 환경 탓을 반복하면 그 순간부터 마음의 방향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말은 마음을 끌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던진 말이 다시 내게 돌아와 판단을 흐리고 감정을 무겁게 만들고 결국 행동을 바꾸어 놓습니다. 나는 임직원들과 식사를 할 때 항상 눈여겨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밥을 먹으며 오늘 배운 것을 말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나누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밥을 먹으면서도 남의 흉을 보고 회사의 문제만 말하고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렵냐고 한탄만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두 부류의 사람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자신의 말 속에서 미래를 키우고 있었고 다른 사람은 자신의 말 속에서 운을 잘라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처럼 공간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공기를 가장 먼저 마시는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 앉아있는 나 자신입니다. 불평이 가득한 자리는 그 불평이 마음에 스며들고 비난이 많은 자리는 그 비난이 내 사고방식이 되고 남을 비교하는 자리는 나도 모르게 스스로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런 자리에서 오래 머무를수록 마음은 조용히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난해지면 돈의 흐름도 가난해집니다. 돈은 단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 상태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운이 좋아지는 사람들은 대체로 말이 절제되어 있고 불필요한 말로 마음을 흐리지 않으며 남의 이야기를 쉽게 품지 않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이 머무는 자리가 결국 돈이 머무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공간을 무조건 피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다만 명확한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 자리에 앉았을 때 마음이 무거워지는가? 둘째, 대화가 끝난 뒤 오히려 기운이 빠지는가? 셋째, 집에 돌아가며 이유 없이 허탈한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 자리는 당신을 성장시키는 공간이 아닙니다. 사람은 성장하는 대화를 할 때 기운이 살아납니다. 비난하는 대화를 할 때 기운이 죽습니다. 그러니 아주 간단한 선택 하나만 해도 됩니다. 불평이 많은 자리는 조금 덜 가고 배움을 나누는 자리는 조금 더 가는 것. 그 작은 선택이 당신의 운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여섯 번째 장소보다도 더 은밀하게 사람의 운을 가난하게 만드는 공간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전혀 해로워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매일같이 사람의 시간과 돈과 마음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빼앗아 가는 자리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장소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찾는 자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기운을 풀어주는 공간이 아니라 기운을 빼앗는 공간입니다. 이제 그 일곱 번째 장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장소는 사람들이 가장 자주 찾으면서도 가장 해롭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공간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사람의 마음을 느슨하게 만들고 돈의 흐름을 조용히 새어나가게 하며 운의 방향을 미세하게 틀어버립니다. 바로 필요 없는 소비가 습관이 되는 공간입니다. 쇼핑몰, 마트, 백화점, 홈쇼핑,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폰 속의 쇼핑 앱까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냥 구경만 하려고 갔어요. 오늘은 기분 전환하려고 잠깐 들렀어요.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기분이 흔들릴 때 가는 곳은 그 사람의 마음이 가장 무방비해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의 소비 습관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돈이 잘 모이지 않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지갑을 엽니다. 불안하면 물건을 사고 지치면 간식을 사고 허무하면 또 다른 무언가를 삽니다. 그러나 그 소비는 마음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것을 산 것이 아니라 비어 있는 마음을 달래기 위해 산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감정과 연결된 흐름입니다. 감정이 흔들릴수록 소비도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가난으로 이어지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나는 여러 직원들을 보며 이런 패턴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불안한 사람은 자꾸 작은 것을 삽니다. 마음이 공허한 사람은 큰 것을 삽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필요 없는 물건을 반복해서 삽니다.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물건이 많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이미 무겁다는 신호다. 특히 쇼핑몰과 마트 같은 공간은 사람의 욕구를 자극하도록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은은한 음악, 따뜻한 조명, 손에 잡기 쉬운 상품 배치 할인, 스티커 1+1. 이 모든 것이 사람을 생각보다 훨씬 쉽게 설득합니다. 원래 살 계획이 없던 물건을 들고 계산대로 향하게 만들고 잠깐만 들르려던 발걸음을 한참 동안 붙잡아 두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집에 돌아와 말합니다. 오늘은 그냥 기분 전환으로 산 거야. 하지만 그 기분 전환이 쌓이면 가계부는 왜 이렇게 비어 있는지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운이 좋아지는 사람들은 아주 간단한 원칙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는 지출을 하지 않는다.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새는 돈이 절반은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핑을 완전히 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물건이 필요하고 때로는 소비가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가느냐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을 사러 가는가, 아니면 마음이 흔들려서 가는가. 이 차이 하나가 돈의 흐름을 바꾸고 운의 방향을 바꾸고 삶의 질을 바꿉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쇼핑몰에 가는 대신 다른 선택을 해보십시오. 조용한 공원 햇빛이 드는 카페, 도서관, 짧은 산책길, 이런 공간은 소비를 만들지 않고 마음을 되돌리고 기운을 회복시켜 줍니다. 쇼핑몰은 지갑을 비우고 도서관은 마음을 채우고 산책길은 머리를 맑게 합니다. 그 작은 선택이 사람의 운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7번째 장소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이 자주 가지만 운을 조용히 빼앗는 곳들을 6가지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8번째 공간은 당신의 하루 전체를 바꾸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 공간을 이해하면 운이 움직이는 방향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8번째 공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번째 공간은 장소라기보다 하루 전체를 관통하는 동선의 흐름입니다. 사람이 어떤 공간을 지나고 어떤 자리에 머무르고 어떤 공기를 마시며 어떤 감정을 들이켰는지가 합쳐져 그 사람의 하루 운세를 만들어냅니다. 사람은 대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운이 좋으려면 특별한 비법이 필요하다고. 행운을 끌어오려면 복잡한 풍수나 거창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운은 멀리서 오지 않습니다. 당신의 하루 동선 속에 이미 숨어 있습니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 패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어디에 오래 머무르느냐가 그 사람의 운을 결정한다. 사람 많은 곳에 오래 있으면 마음이 거칠어지고, 욕심이 들끓는 곳에 오래 있으면 판단이 흐려지고, 막힌 공간에 오래 있으면 사고가 답답해지고, 생명이 없는 공간에 오래 있으면 기운이 죽어갑니다. 말이 가난해지는 자리에 오래 있으면 마음이 좁아지고, 불필요한 소비 공간에 오래 있으면 돈이 빠져나갑니다. 결국 운은 하늘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 발을 어디에 두느냐가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동선을 기록해보라.
그러면 내 삶의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놀라울 만큼 명확하게 보인다. 나는 이 원리를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실험 하나를 권하고 싶습니다. 바로 일주일 동선 실험이다.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기록하십시오. 오늘 어디를 다녀왔는지,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 그곳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간단하게 적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상한 패턴이 반드시 보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마음이 흐려지는 공간에서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간단한 변화를 주십시오. 운을 떨어뜨리는 공간을 하나 줄이고 운을 살리는 공간을 하나 추가하는 것입니다. 사람 많은 곳에 오래 머무른다면 짧게 산책하는 시간으로 바꾸십시오. 막힌 방에 오래 있었다면 잠깐이라도 창문을 열고 햇빛을 들이십시오. 불필요한 소비 장소를 찾았다면 대신 도서관이나 조용한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보십시오. 단 3일만 이렇게 해도 마음의 흐름이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공기가 달라지고 생각이 맑아지고 감정이 가라앉으며 일의 속도도 달라집니다.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에는 이 변화가 당신의 하루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기록해 보십시오. 적다 보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내가 바꾸어야 할 것은 성격이 아니라 공간이었다는 것, 능력이 아니라 동선이었다는 것, 운이 아니라 습관이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운은 특별한 비법의 문제가 아니라 반복되는 선택의 문제라는 사실. 사람은 하루 중 절반을 무의식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찾는 자리들이 결국 운을 만들고 인생을 만들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삶의 흐름이 답답하다 느낀다면 운이 막힌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동선이 막힌 것입니다. 동선이 열리면 공기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기회가 열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내용을 하나로 묶어 더 깊은 결론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주 가는 공간, 사람이 오래 머무는 시간, 사람이 반복하는 동선은 결국 그 사람의 내면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야기할 마지막 부분은 이 모든 것의 종합이자 당신의 운을 되살리는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운이라는 것이 어떻게 쌓이고 어떻게 흘러가며 왜 누군가는 평생 막히고 누군가는 조용히 열리는지를 명확하게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7가지 공간과 하루 동선의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사람의 운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운을 어디선가 갑자기 찾아오는 행운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단 한 번도 그런 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운은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쌓입니다. 그리고 쌓인 만큼 흘러갑니다. 결국 운이란 공간과 사람과 습관의 합입니다. 그리고 그 합은 하루 동선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사람이 마음이 흐려지는 공간에 오래 머무르면 그 사람의 운도 흐려지고, 사람이 생명이 끊긴 공간에서 오래 머무르면 그 사람의 기운도 죽습니다. 사람이 불평과 비교의 자리를 반복적으로 찾으면 그 사람의 말도 가난해지고, 말이 가난해지면 돈도 가난해집니다. 반대로 햇빛이 드는 자리, 바람이 통하는 공간, 조용한 사색의 장소, 배움을 나누는 자리, 말이 선해지는 공간, 생명이 숨 쉬는 자리, 이런 곳에 발이 오래 머무르면 그 사람의 마음도 맑아지고 판단력도 살아나고 운의 물길도 스스로 열립니다. 사람의 인생은 거창한 결심보다 작은 반복에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반복을 결정하는 것은 언제나 발이 향하는 방향입니다. 나는 평생 수많은 공장과 사무실을 지켜보며 하나의 확실한 진실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공간을 만들지만 결국 공간이 사람을 만든다. 햇빛이 드는 집은 사람의 표정을 밝게 만들고, 바람이 드는 방은 사람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며, 생명이 자라는 공간은 사람의 기운을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그래서 운을 바꾸고 싶다면 무엇보다 먼저 바꿔야 하는 것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동선이고 그 다음이 습관입니다. 운은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방 안에 있고 당신의 하루 길 위에 있고 당신이 머무는 작은 자리 하나에 있습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도대체 무엇부터 바꿔야 합니까? 이미 내 삶이 너무 고착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디를 바꿔야 운이 다시 움직입니까? 그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당신이 가장 오래 머무는 자리부터 바꾸십시오. 책상이 흐트러져 있다면, 책상부터 방이 막혀 있다면, 창문부터 집에 생명이 없다면, 작은 식물 하나부터 말이 흐려지는 자리가 있다면 그 시간을 줄이는 것부터, 이 작은 움직임이 당신의 운을 움직이는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운의 문은 한꺼번에 열리는 법이 없습니다. 조용히 열리며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리고 조용한 사람에게 머뭅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남기고 싶습니다. 운이 움직이는 순간은 언제나 같다. 발이 멈춰 있던 자리를 떠났을 때다. 어제의 공간에서 벗어나 오늘의 새로운 공간으로 옮겨 서는 순간 운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러니 너무 멀리서 행운을 찾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 한가운데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운의 방향은 이미 바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는 단순한 동의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느낀 깨달음이나 바꾸고 싶은 공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한 문장이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이곳에서는 삶을 맑게 하고 운을 되살리는 지혜를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발걸음을 바꾸는 순간 인생도 함께 바뀝니다. 고맙습니다.